조선의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흔히 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명령 한마디로 정책이 바뀌고 사람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실제 조선에서 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위치에 있었다. 겉으로 보면 왕은 분명 절대 권력자였다. 법을 만들고 관리를 임명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국가의 모든 권한이 왕에게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선은 단순한 절대 왕정이 아니었다. 권력은 나뉘어 있었다. 조선의 정치는 왕 혼자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었다. 위정부, 육조, 그리고 수많은 관료들. 이들이 실제 행정을 담당했다. 왕이 방향을 정하면 신하들이 그걸 실행하는 구조. 즉, 왕은 결정자였지만 동시에 조정자였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살림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치는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학문과 도덕을 기반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집단이었다. 왕의 정책도 옳은가를 따지는 존재. 왕 위에 서진 않았지만 왕을 평가하는 집단이었다. 조선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었다. 왕을 비판하는 기관이 존재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기관을 삼사라고 한다. 이들은 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정책은 멈춘다.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논쟁이 이어진다. 결국 왕은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권력이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 조선의 신하들은 일종의 언론 역할도 했다. 왕의 잘못을 기록하고 비판하고 퍼뜨렸다. 왕의 행동은 항상 기록된다. 이건 왕에게 엄청난 압박이었다. 여기에 붕당 정치가 더해진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이들은 단순한 의견 집단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정치 세력이었다. 붕당 간 싸움이 격해질수록 왕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반발한다. 중립을 지키면 둘 다 불만을 가진다. 왕은 항상 압박 속에 있었다. 선조는 붕당 정치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왕이었다. 결국 임진왜란 당시 국가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
왕의 권력도 정치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광해군은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치 세력의 반발을 막지 못했고 결국 폐위된다. 왕도 쫓겨날 수 있었다. 인조는 신하들에 의해 왕이 된 인물이다. 그의 권력은 신하들의 지지 위에 있었다. 왕이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물론 모든 왕이 약했던 것은 아니다. 세종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고 세종 역시 안정적인 통치를 했다. 하지만 그들조차 신하들과의 균형 속에서 권력을 유지했다. 완전히 자유로운 왕은 없었다. 결국 조선은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왕, 신하, 정치 세력, 이 세 가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였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왕도 도덕을 지켜야 했고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했다. 권력보다 명분이 중요했던 사회. 조선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 권력은 항상 견제받고 있었다. 왕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조선을 움직이게 만든 힘이었다. 우리는 흔히 왕을 가장 강한 존재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왕 역시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었다.